며칠 전 엄마에게서 사키가 임신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후 축하 선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마침 오늘 턱받이 얘기가 나온 김에 시장 조사를 겸해 선물을 사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기용 턱받이는 생각보다 앙증맞았고 아기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디자인의 상품도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또한 가능한 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인지 유기농 면을 소재로 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유기농 소재를 사용한 데다 외국 아이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고 만든 윤리적으로 정직한 턱받이. 그러한 상품을 만든다면 틀림없이 젊은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건을 고르는데 점원이 말을 걸어왔다. 어서 오세요. 선물하실 건가요? 네, 이 턱받이와 모자 세트가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내 대답에 점원이 다시 물었다. 이건 남아용입니다만 괜찮으신가요? 아, 그런가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질 않았네요. 나는 점원의 얼굴을 쳐다보며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점원도 덩달아 생긋 웃었다. 최근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아기용 턱받이와 엄마용 숄 세트는 시원한 기악 무늬라 여아든 남아든 다 잘 어울립니다. 아기용 턱받이와 엄마용 숄을 조화 있게 맞춰 구성한 세트였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린 그레이의 한정 턱받이를 육아 잡지에 부록으로 내놓고 온라인 숍에서는 같은 무늬의 숄을 세트로 판매한다. 세트를 갖고 싶은 엄마는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해서 구매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린 그레이의 단골 고객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일이 착착 진행되는 기분이 들어 뿌듯해졌다. 나는 점원이 권해준 턱받이와 숄 세트를 구입해 사키의 친정으로 발송했다. 사키의 친정은 나의 본가와 바로 이웃해 있다. 고향집 번지수에 1을 더하면 사키의 친정 주소가 된다. 그러고 보니 사키는 결혼해서 어디에 살고 있을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한 건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개인용 스마트폰은 대부분 문자나 라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쓰고 있어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구일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나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부재중 전화의 발신자를 확인했다. 본가였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거의 없으니 틀림없이 엄마일 것이다. 전화가 온 시각은 2시간 전인 저녁 7시. 지금은 9시를 지나고 있었다.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아 급한 일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미 전화를 걸기엔 너무 늦은 시각이다. 하지만 이대로 내일까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엄마는 또 온갖 걱정을 사서 할 것이 분명하다. 나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한 뒤 꼭 닫아두었던 방 안에 답답한 공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샤워하고 싶은 기분을 꾹 누르며 본가에 전화를 걸었다. 6번째 신호가 울릴 때 전화를 받은 엄마는 내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너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다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열심히 일하다가 아프다고 해봐야 회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텐데 말이야. 적당히 좀 해. 뭔가 기분이 언짢은 듯한 엄마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몸 안의 모든 내장이 쪼그라드는 듯했다. 엄마는 예전에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면 엄마가 챙겨줄 때는 건강했는데 라면서 마치 내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열을 올리곤 했다. 모든 일을 혼자 사는 탓으로 돌리는 엄마의 말은 내게 회사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 나는 위 부근을 지그시 누르면서 가냘픈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니야,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백화점에 들렀다 오느라 늦은 거야. 어머, 그러니? 쇼핑이라도 했니? 엄마는 기쁜 기색으로 질문을 더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현명할지 한참 망설였지만 왠지 오늘은 무난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옷이라고 대답하면 어떤 옷을 샀는지 물을 거고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진다. 책이라고 대답했다가는 책만 읽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퍼부을 것이 틀림없다. 나는 망설이다 결국 사키에게 줄 출산 축하 선물을 사러 갔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꾸며낸 티가 나는 커다란 한숨 소리와 탄식이 들려왔다. 사키는 이제 곧 엄마가 되는데 너는 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 내가 기껏 정성을 들여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반항이나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오늘 통화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엄마의 탄식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고등학생 때는 하굣길에 내가 남학생이랑 같이 걸어오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더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갑자기 남자는 언제 만나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성화를 해댔으니 말이다. 엄마는 언제나 남들의 말과 상식을 좋을 대로 교묘히 바꿔가며 자신의 의견을 내게 강요했다. 아, 또다시 어느 때처럼 의미 없는 대화가 시작됐네. 이렇게 생각하며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 들고 마개를 땄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거느라 옷을 갈아입기는커녕 갈증이 나는데도 목조차 축이지 못했던 탓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탄산수로 기운을 약간 되찾은 후 나는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엄마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최대한 공손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는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야. 단지 지금은 꼭 해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에 열중하고 있을 뿐이고, 물론 멋진 사람이 있으면 사귀고 싶지만 지금은 연애가 최우선이 아니거든.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나대로 찬찬히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완벽해. 이만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엄마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찰나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너 지금 무슨 느긋한 소리를 하는 거야? 30이 한참 넘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제대로 어른이 되고 온전한 한 사람 몫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일, 주제 넘은 소리에 잘난 척이나 하고 대체 뭐 하는 거니? 엄마는 네 장래가 걱정돼 죽겠는데 말이야. 순간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엄마의 질문에 답하려고 최대한 침착하고 공손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모질게 반응하다니. 엄마는 언제나 내 상황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고 되풀이한다. 마치 결혼과 출산만이 미혼인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애초에 엄마가 하는 걱정은 내 인생에 대한 걱정이 아니지 않을까? 그보다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 딸과 귀여운 손자가 있어 행복하다고 자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조바심이 더 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엄마가 상상하는 행복을 실현해 드릴 수 없어 죄송한 마음과 그렇다고는 해도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길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위 부근이 한층 꽉 조여왔다. 이 책은 엄마와 딸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함과 동시에 상담가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설득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라. 루이는 엄마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나고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신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엄마의 불평을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공격이 약해진다면 듣는 역할을 철저히 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다만 듣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데다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면 상대는 더욱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엄마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성인 여성으로서 딸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루이의 엄마는 논리를 내세우기만 해서는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루이가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엄마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고 공손하게 설명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엄마가 딸을 대할 때는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딸에 대한 엄마의 말과 행동은 모순투성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는 딸이 10대였을 때는 연애를 금지하고 20대였을 때는 딸의 남자친구를 트집 잡았으면서 30대가 된 딸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살면 창피하게 여깁니다. 사춘기 때는 이성에 눈뜨지 않은 착한 아이로 키우지만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면 마치 상품처럼 딸을 내놓으려 하고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는 딸의 인생을 부정하는 듯한 말까지 거침없이 던집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에 논리 일관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사회적인 상식과 규범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때그때 자신에게 편리한 상식으로 갈아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루이처럼 엄마에게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쓸데없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를 이해시키기는커녕 야단을 맞거나 말꼬리를 잡혀 오해받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론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엄마의 간섭에서 자신을 지키는 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착한 아이인 딸은 엄마가 기대하는 행복을 실현시켜드리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해 엄마와의 적정거리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엄마에게 억지스러운 말을 들으면 할 수 없거나 무리한 일이라고 확실하게 딱 잘라 말하여 선을 그어야 합니다. 타협점을 제시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되며 엄마의 바람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부연 설명이나 이론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전하되 정서적인 동요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 라든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하고 말끝을 흐리면 이야기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마는 딸이 말끝을 흐리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바꾸도록 밀어붙입니다. 엄마에게 딱 잘라 거절한 적이 없는 착한 아이일수록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린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까지는 참고 대응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계선을 긋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이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순간 엄마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때로는 패닉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딸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는 딸이 괴로워할 만큼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금껏 엄마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빠에게는 혹은 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네 아빠는, 그 애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엄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일찌감치 깨끗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강하게 말하면 들을 거야. 언제나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으니까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딸로서 도저히 엄마의 속박을 참을 수 없다면 부딪힐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잠시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눈물 작전을 당할 준비는 해두어야 합니다. 한번 부딪혀 봅시다. 싸움을 피하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끝까지 엄마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생각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물론 자식이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모든 양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어느 정도 부모에게 있을진 모르나 성인이 되어서 독립이 될 때쯤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라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 아래, 아주 아이였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고 스스로 한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부모는 나의 자녀가 나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스스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닌 진정한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